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뉴스데스크는 산불 소식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바싹 메마른 땅에 높은 기온, 여기에 강한 바람까지 불면서 어제 이어 오늘도 전국 곳곳에서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현재 10여 곳에서 진화 작업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특히 충남 대전 지역에서 일어난 5건의 산불은 이틀째 꺼지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루 종일 진화 작업이 이어졌지만 해가 진 지금도 대부분 불길을 잡지 못했습니다. 피가 가장 큰 충남 홍성의 산불 현장부터 가보겠습니다. 자, 이승섭 기자, 현재 홍성 산불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어제 오전 11시쯤 산불이 시작됐으니까 이제 32시간을 넘겼습니다. 홍성에는 산불 3단계가 내려진 가운데 여전히 산등성이와 능선 곳곳에는 크고 작은 불길이 보입니다. 제가 오늘 새벽부터 이곳 홍성 산불의 추이를 지켜봤는데요. 오전 한때 산불 진화율이 70%를 넘겨 빠르게 불길을 잡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오후 들어 시속 43km의 강한 바람이 불면서 꺼져가던 불길이 되살아났습니다. 진화율은 오늘 오전보다 더 낮아져 저녁 6시 기준으로 60%입니다. 조금 전 해가 지면서 진화 헬기의 투입은 중단됐습니다. 밤새 산불 대원과 소방차가 산불의 확산을 막고 국지적인 진화에 나서게 됩니다. 지금까지 1000헥타르 넘게 피해를 받고 주택과 축사 등 시설물 67곳이 불에 탔습니다. 주민 236명은 가까운 학교와 마을 회관으로 대피했습니다. 네, 빨리 진화가 돼야 될 텐데 걱정입니다. 대전과 금산에 걸쳐서 발생한 대형 산불, 이것도 이틀째 계속되고 있는데 여기도 불이 다시 번지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대전 서구와 충남 금산군이 맞닿은 경계 지점에서도 30시간 넘게 산불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곳도 산불 3단계가 발령된 가운데 낮 동안에 큰 불을 잡는 데 실패해 밤샘 진화로 전환됐습니다. 저녁 6시 현재 진화율은 79%이고 직간접적 피해 면적은 452헥타르로 집계됐습니다. 산불 현장 주변에 있는 16개 시설 입소자와 주민들까지 900여 명이 어제 인근 학교 등으로 몸을 피했다가 되돌아왔는데요. 오늘 산불이 다시 번지면서 입소자와 주민들이 다시 대피소로 되돌아왔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홍성과 금산에서 산불 3단계가 발령됐고 당진에도 아직 산불 2단계가 내려져 있습니다. 역시 큰 불이 났던 보령은 주불이 잡히면서 산불 2단계는 해제됐고 현재는 잔불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충남뿐 아니라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산불이 발생하면서 진화 헬기를 비롯한 소방력이 집중되지 못하고 분산 배치된 것도 산불 진화를 어렵게 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내일 밤에 전국적으로 봄비치고는 제법 많은 양의 비가 예보되어 있지만 헬기 없이 산불 대원과 소방 장비로 산불 확산을 막아야 하는 오늘 밤이 산불 진화의 최대 고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충남 홍성 산불 현장에서 MBC 뉴스 이승섭입니다. 전남 한평에서도 야산에서 불이 나 마을 주민들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큰 불길은 잡혔지만 현장에서는 지금 강한 바람이 계속 불고 있어서 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현장 연결합니다. 자, 박종우 기자, 불이 계속 번지고 있다고요? 네, 현재 큰 불길은 잡혔지만 산 곳곳에서 아직까지 잔불이 계속 타오르고 있습니다. 제 뒤쪽에 보이는 곳이 복분자 식품 가공 공장이 있던 곳인데요. 이 앙상한 뼈대만 남긴 채 3동 중 2동이 모두 타버렸습니다. 이 산불이 골짜기로 빠르게 번지면서 산 아래까지 날아온 불씨가 공장으로 옮겨붙어 화재로 이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은 날이 어두워지면서 헬기 투입이 중단됐습니다. 오늘 오후 12시 19분쯤 전남 한평군 대동면의 한 야산에서 시작된 불은 8시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불이 나자 산불 진화헬기 6대와 진화대원 100여 명이 긴급 투입돼 진화 작업에 벌였습니다. 소방당국은 또 불이 난 산 인근의 축사 쪽으로 불길이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 저지선을 펼치며 진화 작업을 벌였습니다. 하지만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불길이 더욱 확산됐고 오후 3시쯤 산불 2단계가 발령됐습니다. 불길이 인근 자연생태 캠프장 인근까지 확산하면서 대응 단계가 격상된 것으로 보입니다. 불은 산 아래에 있는 마을 근처까지 번지면서 주민이 초등학교와 마을회관 등으로 긴급 대피하기도 했습니다. 다행히 현재까지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이번 화재가 또 밭두렁을 태우다 불이 나 산으로 번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산림당국은 건조한 날씨에 불씨 관리에 각별히 유념해달라고 강조하면서 밭드럼과 쓰레기 소각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전남 한평 산불 화재 현장에서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네, 어제 서울 한복판에서 일어난 인왕산 화재도 휴일 도심을 내내 긴장시켰는데요. 불에 탄 면적으로만 보면 서울에서 발생한 화재 가운데 역대 최대 규모라고 합니다. 인근의 저주택가는 물론 청와대 등 주요 시설이 많아서 소방당국은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김정우 기자가 오늘 다시 가봤습니다. 어제 낮 12시쯤 시작된 불은 25시간 만인 오늘 낮 완전히 꺼졌습니다. 산자락을 뒤덮었던 연기는 사라졌지만 잔불 우려에 인왕산 둘레길은 출입이 전면 통제됐습니다. 불을 막으려 사투를 벌였던 산 아래 주택가엔 각종 진화 장비들이 나뒹굴고 있습니다. 불이 난 인왕산 아래 주택가 한켠에는 이렇게 새까맣게 변한 소방호스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바로 집 앞에서 타올랐던 불길에 주민들은 지금도 몸서리를 칩니다. 오전 중에는 바람이 골짜기니까 위에서 내려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쪽으로 탈까봐, 집 탈까봐 걱정돼갖고 위에까지 붙었더라고요. 청와대가 관광지로 바뀌면서 인근을 찾는 발길이 늘었지만 산불 관리는 비교적 느슨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항시 불안감이 있었어요. 낙엽을 태우는 경우가 가끔 종종 있어요. 청와대가 나가고 난 이후에는 군인들이나 또는 그 곳곳에 CCTV나 이런 것들이 좀 행정력도 여기까지는 많이 못 미치거든요. 서울에서 산림청에 산불 대응 단계가 내려진 건 처음입니다. 규모도 서울에서 역대 최대. 지금까지 가장 큰 불이었던 작년 3월 강남구 대모산 일대 화재는 축구장 2개 면적을 태웠는데 이번 인왕산 불은 10배가 넘었습니다. 주택가와 청와대, 고궁들이 모여있는 도심 산불 진화에 인력만 5,000명 넘게 동원됐습니다. 다른 지역으로 향하던 헬기까지 기수를 돌려 한강에서 물을 퍼날랐습니다. 홍성으로 가는 헬기를 돌려가지고 거기 우선적으로 좀 처음에 한두 대는 배치를 했었어요. 반대 방향으로 불거나 그러면 자칫 큰 피해가 날 수가 있죠. 가옥 주택 이런 거 타버리면. 경찰과 소방당국은 뒷불 감시를 계속하는 한편 합동 감식을 통해 화재 원인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정우입니다. 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건조한 날씨 때문에 산불이 지금 계속 잇따르고 있는데 지난주 강원도에서만 12건의 산불이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주 금요일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근무 시간에 골프 연습장을 찾은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강원도는 김 지사가 1시간짜리 연가를 내고 조퇴한 거라고 했는데 연가 신청을 한 날은 당일이 아닌 오늘이었습니다. 이승현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전국적으로 산불 발생이 최고조에 달했던 지난주, 강원도에서도 12건의 산불이나 73헥타르의 산림이 불탔습니다. 산불 재난 국가위기경보 경계태세도 발령됐습니다. 그런데 강원도의 산불 지휘 최고 책임자인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지난주 금요일 근무 시간에 골프 연습장에 나타났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김진태 도지사가 다녀간 골프 연습장입니다. 도지사는 이곳에서 30분에서 1시간가량 골프를 쳤습니다. 김 지사가 방문한 시간은 오후 5시 반쯤, 근무 시간까지는 30분 정도 남은 상황이었습니다. 김 지사는 속초에서 식목일 행사 등의 일정을 마치고 춘천으로 복귀하던 중 도청이 아니라 평소 자주 찾는 골프 연습장으로 왔습니다. 말하기 곤란하죠. 여기 솔직히 봐도 누가 봤다 그러고 얘기할 수 있나들. 당시 강원도 홍천과 원주에서도 2건의 산불이 잇따라 발생한 상황. 김 지사가 평일 낮 업무 시간에 골프 연습장을 찾은 이유를 묻자 강원도는 김 지사가 1시간짜리 연가를 내고 조퇴했다는 연가 내역서를 내밀었습니다. 조퇴 행정 처리는 규정과 절차에 따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연가 신청일이 31일 당일이 아닌 사흘이나 늦은 오늘이었습니다. 취재가 시작되자 부랴부랴 연가 신청서를 낸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자 강원도는 김 지사가 31일 연가를 구두로 신청했는데 비서실이 누락해 오늘에서야 신청서를 제출했다는 해명을 다시 내놨습니다. MBC 뉴스 이승현입니다. 이번엔 이번 산불의 원인을 분석하는 보도 준비했습니다. 2017년 강릉, 2019년 고성, 지난해 경북 울진 산불까지 그동안 대형 산불은 대부분 동해안 지방에 집중됐습니다. 태백산맥을 넘어가는 강한 서풍이 불을 키웠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이번 산불은 충남 지역과 서울 등에서 발생했습니다. 원인을 자세히 살펴보면 역시 기후변화와 관련이 있습니다. 류현준 기자가 산불이 발화한 것으로 추정되는 지점들을 확인했는데요. 분석 내용 보시겠습니다. 인왕산 산불이 시작된 기차바위 인근 능선입니다. 뜨거운 불길이 지나간 자리를 따라 소나무 숲이 수추로 변했습니다. 새까맣게 타버린 흙과 낙엽들이 뒤섞여 먼지처럼 쌓여 있습니다. 인왕산 기차바위 인근 전망대입니다. 동쪽에서 밀려온 강력한 불길로 철제 구조물만 남기고 모두 타버렸습니다. 주변 산지도 간신히 화마를 피했지만 바싹 말라 있어 산불에 취약한 상태입니다. 서울의 진화헬기가 18대나 투입될 정도로 큰 산불이 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과거 봄철 대형 산불은 강원도 강릉, 속초, 고성, 경북 울진 등 주로 동해안에서 발생했습니다. 서풍이 태백산맥을 타넘으며 태풍급의 건조한 바람이 부는 현상, 이른바 양간지풍이 주요 원인입니다. 하지만 이번 산불은 수도권과 충청권에 집중됐습니다. 이례적인 산불의 가장 큰 원인은 습도와 기온입니다. 숲에 습도가 아주 낮고 그리고 식물이나 낙엽들이 바짝바짝 말라있기 때문에 산불의 가장 큰 배경이 이제는 건조다. 최근 한 달간 강우량 분포도를 보면 수도권과 충남 지역은 붉은색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평년 대비 비가 20에서 30%밖에 안 내렸습니다. 최근 1개월 강수량으로 따져보면 전국 강수량은 28.6mm로 평년 대비해서 46.1%로 좀 많이 적은 상황입니다. 두 달치 강수량을 보면 더욱 심각해 서울은 평년의 14%, 충남은 21%밖에 안 됩니다. 가뭄이 길어지면서 산불 발생 당시 실효습도는 인왕산이 22%, 홍성이 37%에 그쳤습니다. 이례적인 봄 기온도 원인입니다. 서울의 3월 평균 기온은 9.8도로 최근 30년 평균보다 3.7도나 높았는데 1907년 관측 이래 최고치입니다. 충남 홍성도 최근 10년간 3월 평균 기온이 6.19도로 1980년대보다 2도가량 높았습니다. 기온이 높으면 지표면과 식물의 잎에서 대기로 빠져나가는 수증기량, 즉 증발상량이 많아지면서 건조해지게 됩니다. 이번 산불은 내일 늦은 오후부터 전국에 걸쳐 비가 내리면서 잦아들 전망입니다. 하지만 이례적인 긴 가뭄과 고온 현상의 핵심 원인이 기후변화라는 점에서 이제 전 국토는 대형 산불의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경고음이 울린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류현준입니다.